이 지도를 보면 이게 1991년도에 경복궁의 배치도가 되겠습니다. 1991년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듯이 경복궁은 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궁궐들을 다시 복원하는 사업을 하면서 경복궁은 1990년에 처음 이제 복원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요. 91년도에 경복궁의 모습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 앞에도 총독부 건물이 있어가지고 여기 흥례문이라든지 영재기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광화문도 이거 콘크리트로 그냥 만들어 놓은 상태죠. 그리고는 근정문하고 근정전하고 요 사정전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뭐 강령전, 교태전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경회로는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자경전이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경전. 그리고 여기도 함화당 영역이 조금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뒤에 건천궁도 없어요. 여기 건천궁 없이 박물관이 여기에 있고요. 곳곳에 박물관, 정원 이런 것이 있는데 몇 안 남은 건물 중에 남아있는 건물이 자경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경전을 보고 나오면 이쪽이 바로 흥복전 영역으로 최근에 많이 발굴이 되었고 또 복원이 완성이 된 곳이 바로 이 흥복전 영역이 되겠습니다. 여기 흥복전 권역이 이렇게 횡했었는데요. 지금은 채워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흥복전은 뭔가 복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흥복전이 되겠습니다. 이 흥복전이 뭐 하는 곳인가는 이제 경복궁 영건 일기에 보면 고종 연간에 독일,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등의 외국 사신을 접견했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그 조대비가 여기서 승하하신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제 강점기 때 강령전, 교태전 다 뽑아갈 때 여기도 철거가 되어서 없어졌다가 지금 2020년 4년 전이네요. 그렇죠? 딱 4년 전에 복원이 되어서 여기서 이제 요새 뭐 이렇게 오픈 행사 같은 것들도 좀 하고 들어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끔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흥복전 영역이다. 그 흥복전의 윗부분에 보면 여기가 함화당과 집경당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는데요. 이건 예전부터 건물이 남아 있었어요. 일제 때 철거되지 않은 몇 안 되는 건물 중에 하나인데요. 이 함화당하고 집경당은 요 사이에 복도 건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가 와도 그냥 이리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여기는 1890년 고종 27년에 건설이 되었고요. 함화당은 모두가 화합하다라고 해서 고종의 친전으로 사용이 되었고 옆에 있는 집경당은 계속하여 공경한다라는 의미고 신하들과 경서를 읽었던 그런 곳이 바로 임금님과 신하들이 책을 읽었던 곳이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흥복전 영역이 복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봤던 함화당과 집경당 영역인데요. 바로 그 옆이 영훈당 터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에서 이곳 위에 무엇이 발견됐냐? 전기 발전소 터가 여기에서 발굴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여기 향원지 위쪽 그리고 건천궁 앞 요 사이가 전기 발전소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가지고 여기에 편말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선에 가장 먼저 전기가 들어온 곳이 바로 이 경복궁의 향원지 건천궁 앞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했었는데 아니라는 것이 요게 발굴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디슨의 일기장에도 보면 동아시아에 나의 전기를 사간 조그만 나라가 있다고 하더라. 그 나라가 조선이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일본보다도 더 빨리 우리가 전기를 먼저 설치했던 그런 기록이 남아 있다. 그렇죠? 그거 그랬는데 여기가 아니고 바로 여기 향원지 아랫부분에 영훈당 터에서 전기 발전소 터가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경복궁 배치도에도 여기 전기 등소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이 영훈당이라는 요 밑에 있던 영훈당이라는 곳은 흥복전과 향원지 사이에 있으면서 내각 회의라든지 경연, 외국공사 접견 등을 했던 그런 부속 전각이고요. 고종 때 설립이 되었고 이것도 근데 흥복전과 함께 철거가 되어서 여기가 이제 그냥 흙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향원정 보러 갈 때 그쵸 이리로 지나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가 다시 발굴이 되었는데요. 뭐가 나왔느냐? 석탄을 보관하던 창고가 나왔고 발전소 터 등이 나오게 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그 전기 등소 유구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특징적인 것이 뭐냐? 우리는 램프 등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던 등은 아크 등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870년이라는 연대가 새겨진 그런 유리 절연체 등 전기 관련 유물이 많이 출토가 되면서 이곳이 바로 전기가 제일 먼저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너무 소리가 커가지고 또 도깨비 불이었다. 처음에 전기를 본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도깨비 불이라고도 하고 너무 시끄러운 그런 불이다라고 했던 그곳이 바로 여기 향원정의 밑에 있는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가 향원지고요. 하마당 집경당 여기가 있고 여기가 영훈당 터가 있고요. 여기 발전소 터를 발굴을 해서 거기 안에서 나온 유물들을 보면 여기 전구, 그쵸? 전구 유리 이런 조각들이 다 발굴이 되면서 이제 기록과 유물이 같이 딱 맞아 떨어지면서 새롭게 복원이 되는 그런 현장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이 이 경복궁 복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전기 발굴터 위 바로 향원정이 되겠는데요. 이 향원정은 항상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경복궁 가면 그 사생대회 할 때 항상 그림의 배경으로 쓰였던 곳이 이곳입니다. 그만큼 아름다운 곳, 물이 잔잔히 흐르고 안에 동그란 섬이 있는데 그 섬 안에 육각형의 아름다운 정자가 있고 주변에 아름다운 꽃, 그리고 여기 연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연꽃이 이제 불교를 상징한다 이래가지고 기독교 대통령 되셨을 때 이거 다 없애라 그래서 연꽃을 다 파헤쳤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연꽃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향기가 멀리까지 퍼진다라는 취향교가 놓여져 있는데요. 이 취향교는 원래는 건천궁에서부터 이쪽으로 나오는 위쪽에 북쪽에 있는 다리였는데 6.25 때 이게 다 파괴가 되고 없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급하게 복원을 하면서 사람들이 동선이 밑에 남쪽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동선이니까 그냥 남쪽을 향해서 놓자 이래가지고 그냥 놓은 거예요. 생각 없이 놓았죠. 그래서 이렇게 있었는데 최근에 많은 사진 자료들이라든지 지도 이러한 것들이 발굴이 되고 원형을 복원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이 다리를 해체하고 원래 예전 그 고종연간에 처음 만들어졌던 그 취향교 위치로 바꾸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기록들이 이렇게 연지라고 그래서 경복궁 도라든지 그런 데 보면 이 위쪽에 신무문 앞쪽에 연지라고 하는 이런 연못터가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의 향원정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지역에 이러한 연못이 있었다라는 것이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기 조선 고적 도보에 의하면 여기가 북쪽이고요. 여기가 남쪽이거든요. 그래서 다리가 북쪽으로부터 내려와 있다는 것이 이런 기록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6.25 이후에 건립되었던 남쪽은 틀렸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런 사진 자료들이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사진 자료에 보니까 건천궁에서부터 내려오는 다리더라. 근데 이 다리가 이렇게 하얀색의 아치형 다리가 있는 사진이 있는가 하면 언젠가부터는 아치형이 아니고 난간도 없는 이런 난간은 여기 있죠. 이거 난간도 없는 그냥 평자형 다리더라. 그런 사진들을 여러 개의 자료들을 보면서 이게 그러니까 고종 때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진 자료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스케이트장이 만들어졌다고 하죠. 겨울에 꽝꽝이 여기가 오니까 외국 사신들이 와서 보고 어머 이렇게 좋은 스케이트장이 있는데 왜 스케이트를 안 타세요? 그래서 여기서 처음으로 스케이트를 이렇게 탔던 그런 역사가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진과 아까 앞에 봤던 그런 지도들 그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향원정이 점점 기울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복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거 해체 공사를 통해 가지고 봤던 그 복원을 다시 했습니다. 그 복원을 하는 과정에 이 취향교 다리도 뜯어 봤더니 그리고 북쪽으로 건천궁 쪽으로 바닥을 물을 다 빼고 봤더니 거기 안에서 옛날에 다리가 있었던 그 세 개의 세 개의 돌 무더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둥으로 박았던 것보다 더 앞선 것은 세 개의 다리가 있는 아치 모양의 다리다. 취향교의 모습을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로 해서 이게 지금 북쪽 건천궁 쪽에서 바라본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만들었다. 그런데 지금 사진을 너무 잘 찍어놨죠, 그렇죠? 아주 아름답긴 한데 이 색이 너무 하얘가지고 조금 그래요.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러울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좀 낯설게 이렇게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예전 그 모습을 다시 복원한 향원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향원정 안에도 이거 복원을 해봤더니 그 안을 봤더니 온돌이 그 모양 그대로 나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기울어지지 않도록 다시 복원을 한 상태가 이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밑에서 사진 찍고 향원정을 배경으로 해서 사진을 찍고 이쪽으로 올라오면 이 다리에 끝나는 곳에 만나는 건물이 바로 건청궁이라고 해서 궁 안에 궁이다. 이거는 고종 10년에 고종이 이제 10살 때 임금의 자리에 올랐지만 사실은 뭐 초등학생 나이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흥선대원군 아버지, 파워 있는 아버지가 거의 대신 정치를 이렇게 했었는데 점점 고종도 10년이나 지나면서 나이가 됐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을 부인으로 맞았습니까? 명성황후 민씨, 명성황후를 맞이했는데 그 힘없는 집안의 여식을 그 외가의 그 파워를 없애기 위해서 들였는데 알고 봤더니 너무 센 여자였던 거죠. 그래가지고 둘이 여기서 아버지의 그늘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건청궁을 건립을 하게 됩니다. 건청궁은 하늘은 맑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여기 보면 건물을 가보시면 궁궐과 좀 다르다. 뭐가 다르냐 하면 바로 이 단청이 없습니다. 색을 칠하지 않아 가지고 그냥 나무색 그대로, 그래서 아주 검소한 그냥 민간 사대부의 건물로 색상은 만들었지만 이 창틀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아주 화려하고 섬세하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치장을 가미가 되어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리고 특히 건청궁 안에는 건청궁 입구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 건물들이 다들 하나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여기를 가끔 이제 돌아가면서 경복궁 안에 있는 건물들을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하는 행사들을 하는데요. 그때 저도 들어가 봤는데 여기서 안에 여기까지 들어갔다가 다시 일루리로 가서 여기까지 이어지면서 창밖을 내다보는 이 길들이 미로처럼 아주 아기자기하고 예쁜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자선당 유구가 여기에 사진에 이렇게 잡혀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북쪽으로 담이 이렇게 있고요. 요로 가면 신무문, 북문이 나오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북쪽 끝에 아버지 흥선대원군과 멀리 떨어진 이곳으로 가서 여기서 생활을 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장안당이라 그래서 이건 임금의 침전으로 사용했던, 고종이 사용했던 건물이 장안당입니다. 오랫동안 평안하게 지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었고요. 곤영합이라 그래서 이것은 또 왕비가 명성황후가 생활을 하던 그런 곤영합으로 땅이 편안하다. 다 편안하기를 원했지만 여기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다? 1895년에 이 곤영합 오코루, 여기입니다. 오코루에서 을미사변이라고 하는 아주 끔찍한 조선의 왕비가 일본의 낭인들에게 궁궐 안에서 끔찍하게 수차례 칼에 찔려서 시해되는 그러한 역사의 비극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을비사변이 있은 다음에 고종은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제 떠나게 되면서 이 궁궐이 비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거는 일제 때 또 이제 허물어지게 되고요. 일제 때는 미술관으로 사용이 되었다가 나중에 2007년도가 되어서야 이 지금의 모습으로 복원이 되게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픈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라고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를 다 둘러보시고 이제 나오시면 이러한 건물들입니다. 여기 장안당이 있고요. 곤영합이 있고 여기가 오코루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 건물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옆으로 나오게 되면 물줄기가 이렇게 내려가는 그 수로가 있어요. 물 내려가는 그 수로가 있고 그 수로 옆을 지나가면 이 신무문 바로 앞쪽에 건물이 있는데요. 파루정, 지복제, 협길당. 그래서 이제 지복제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 개의 건물이 붙어 있는데요. 이거는 고종 때
고종때 만들면서 여기에서 외국 사신들을 맞이한다거나 그다음에 외국의 많은 문물들을 고종이 되게 빨리 받아들였습니다. 일본이 먼저 침략하고 서양이 들어오기 전에 고종이 외국의 문물들을 많이 들여오고 책도 여기다 많이 놔두고 이랬거든요. 특별한 점은 여기에 팔호정이라는 건물은 중국식 건물이에요. 그래서 여기 밖에 여기는 유리가 쓰여져 있는 그런 건물이고요. 이 구조가 독특한 그런 청나라풍의 그런 건물이 팔호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복제는 이제 귀한 것들을 모아놓는 곳이다. 그래서 책도 많이 모아놓고 해서 이건 얼마 전에 여기를 그 도서관처럼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렇게 공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서 안에를 둘러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협길당 이렇게 있는데요. 그 안에 내부는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들을 모아놓는 그런 곳이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를 보고 이제 그 수로를 따라서 쭉 내려오다 보면 이렇게 지복제까지 보고요. 건천궁 보고 나와서 지복제 있는 곳을 보면서 쭉 내려오다 보면 오른쪽에 태원전 영역이 있습니다. 태원전. 이 태원전 영역은 대부분 여기까지 이제 올라가면 지쳐가지고 태원전은 안 가기 일쑤인데요. 한번 날을 잡아서 이렇게 태원전을 가시면 이 태원전에는 명성황후가 시해되고 나서 그 시신이 훼손이 되었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여기에 그 빈 관이었습니다. 관을 여기다 놓고 장례를 치르기 위한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했던 곳이 바로 이 태원전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시면 이제 우물도 있고 그 다음에 빈전의 그 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 지붕도 볼 수가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쭉 내려오다 보면은 여기에 그 장고라 그래서 장독대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장독대를 이걸 공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보시면 여기 장독이 그 크기별로 쫙 장독이 있고요. 장독 주변에는 이렇게 종이로 버선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둘러놨어요. 그게 뭐냐면 벌레들이 오면 발로 밟아서 벌레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거를 진짜 버선을 이렇게 달아놓는 게 아니라 그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그 모양대로 이렇게 해놓기도 하고 또 숯이라든지 그 고추 이런 거를 해놔서 음식을 아주 세균으로부터 막는 그러한 표현들을 해놓은 그런 행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고요. 여기가 이제 그 장고가 되겠습니다. 그 장독대를 모아놓는 그런 곳이고요. 그 밑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 만나는 큰 영역이 바로 경회루가 되겠습니다. 경회루. 이 경회루는 여기 지붕에 보시면 제일 끝에 이렇게 그 상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건 잡상이라고 부릅니다. 잡상의 숫자는 홀수로 항상 놓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 잡상이 가장 많은, 그러니까 잡상의 수에 따라서 뭐 3개, 5개, 7개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11개의 잡상이 있어서 가장 많은 잡상이 있다. 그래서 규모가 가장 큰 건물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회루는 여기서 큰 행사들도 많이 하고, 경회루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그 연산군 때 흥청망청이라는 말 있잖아요. 막 이렇게 낭비하는 걸 흥청망청이라고 하는데, 이 당시에 그 전국에서 예쁜 기생들을 모아서 그 기생들을 흥청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연산군이 맨날 여기서 배 띄워서 흥청들이랑 놀다 보면 나라가 망한다라고 해서 흥청망청이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여기는 많은 연회를 베푼다든지 외국의 사신이 온다든지 이럴 때 행사를 했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 기둥에 그 용 문양이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용이 이 물에 비치면서 용이 물 속으로 들어가고 올라오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복원을 하면서는 이렇게 매끈한 돌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원래는 경회루도 사람들이 함부로 볼 수 없게끔 이 주변이 다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었대요. 그래서 경회루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정도로 담장이 삥 둘러싸여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이 서쪽만 담장이 둘러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전체로 삥 둘러서 있을 때 문이 각자 있었어요. 동쪽의 문은
지금 있는 자시문, 함홍문, 이견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서쪽에도 천일문이라는 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민유문, 북쪽에는 필관문이라고 해서 이렇게 동서남북에 다 문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동쪽에만 남아 있다. 동쪽 중에서도 문이 3개가 있죠. 그 3개가 있는데 제일 밑에 있는, 제일 아래에 있는 문으로 임금님이 다니셨어요. 왜냐? 왜 가운데 문으로 안 갔을까? 보통 3개가 문이 있으면 가운데 문으로 갔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여기 계단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단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임금님의 동선을 가장 짧게 하기 위해서 여기 제일 밑에 있는 다리로 이 문으로 해서 들어가셨다. 그건 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다른 문은 이렇게 3도가 되어 있지 않는데 여기에 어도가, 가운데 임금님이 가시는 어도가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는 문이 바로 자시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리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서수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그 악기를 물리치고 이렇게 하는 서수들이 있는데, 이 서수들이 보면 이렇게 상처가 많아요. 그리고 요 돌에도 보면 이렇게 땜빵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메꾼 색깔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요런 자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뭐냐? 6.25 때 총탄입니다. 6.25 총탄들이 이렇게 했던 그걸 흔적들이 남아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복궁을 보면서도 조선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6.25 얘기까지 할 수 있는 곳이 이 경회루의 흔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회루도 인터넷에 예약을 해가지고 여기를 올라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예약을 해서 제가 이제 가봤는데, 이제 다리를 지나서 여기 안에 들어가면 여기 바깥에 있는 기둥들은 네모난 기둥입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기둥들은 동그란 원기둥이에요. 이건 뭐죠? 천원지방. 우리 조선시대에 무슨 건물 하면 천원지방에서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것도 그것을 표현하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계단을 올라가 보면 여기가 이게 층이 있는데 창을 들창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이렇게 고리들이 있잖아요. 이 창을 들면 다 위에 걸려서 하나로 통으로 큰 광장처럼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다 문을 내리면 이렇게 또 하나의 방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겹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경회루의 특징은 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차경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의 경관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창틀을 네모 반듯하게 안 만들고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마치 하나의 액자를 보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 그리고 이것은 이제 낙양각이다라고 불리면서 바깥 자연을 자연미 있게 이 직선으로 짝짝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자연미를 느껴지게 볼 수 있는 그런 액자 모습으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온 사방에 다 이쪽으로 보면 북쪽이 보이고요. 이쪽으로 보면 인왕이 보이고, 또 동쪽을 보면 그 지붕들, 경복궁의 그 전각들의 지붕이 물결처럼 보이고, 또 남쪽을 보면 또 지금 현대의 그 높은 빌딩들이 보이는, 동서남북 네 방향 모두가 다른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경회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이렇게 주변을 다 내려다보고 볼 수 있는 그런 흔치 않은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서 보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에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문들을 닫아 놓으면 안에가 하나의 공간으로 닫힌 공간이 되고요. 또 이 문도 여기 들창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들려 올린 창을 또 다 내리면 또 하나의 두 겹의 또 닫힌 공간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걸 다 들어 올리면 완전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펼쳐져 있는 그런 넓은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틀 모양도 이렇게 단청이 되어 있어서 아주 아름다운 그런 우리나라의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들어가는 입구가 되고요. 요 앞쪽에서 이제 사진들을 많이 찍는데 여기 뺑 눌러 있던 이제 담장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경회루는 여기 경회루 안에 2개의 섬이 있습니다. 2개의 섬이 있고 이 섬에 이렇게 나무들이 자라나고 있어서 이쪽에서 이제 사진을 찍으면 2개의 섬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섬도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여기도 경회로도 한번 이 물을 다 빼고 밑에를 발굴 조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빼보니까 이 물이 썩지 않습니다. 썩지 않는 이유는 이게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북쪽에서 물이 들어오는 길이 있고요. 그 물이 흘러서 이 사이로 갈라지면서 안에 있는 물이 자연스럽게 이 서쪽으로 서남쪽으로 내려오는 이 배수 시스템이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내려가서 지금 고궁박물관 쪽으로 해서 영재교로 해서 청계천까지 빠져나가는 그 물길이 요 안에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썩지 않고 이렇게 계속 흐른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요 섬 뒤쪽에 보면 여기 조그맣게 뭐가 보이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정자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 정자는 하향정이라고 불리는데요. 여기 뱃놀이 하는 그런 배도 띄워져 있고, 이 하향정은 그 기록에 나와 있지 않는 건물이에요. 이 건물이 언제부터 출몰했느냐? 이승만 대통령 때. 이승만 대통령이 와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은 자기가 우리가 조선이 1910년에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자기는 이씨고 그리고 자기가 거의 왕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 하향정을 이승만 대통령이 지어가지고, 지금은 이거 불법이죠. 궁궐 안에 궁궐 안에 자기가 그냥 이렇게 떡 지어놓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뭘 했느냐? 낚시를 했다. 지금 요 낚싯대 2개 이렇게 들여가지고 이제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와 함께 낚시를 했던 곳이 이 하향정이다. 그래가지고 이 하향정은 없애야 된다. 조선의 그 어떤 시대에도 없던 건물이 있기 때문에 경복궁을 복원을 한다는 건 이걸 없애는 것이 진정한 복원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문화재청에서 공청회를 또 엄청 했어. 이제 없애자, 놔두자 막 이렇게 하다가 이것도 역사다. 그리고 그다지 이 경관을 많이 흐리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대로 놔두었다. 그대로 놔두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러면서 이렇게 낚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럼 보시고요. 여기를 아까 이제 그 발굴 조사를 했을 때 그 안에서 뭐가 나왔느냐? 이 용 모양의 청동이 나왔어요. 근데 경회루 전도라고 하는 것에 보면 정학순이 있는데요. 정약전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약용의 동생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 집안이에요. 1865년 고종 2년인데요. 이때 경회루 연지, 철 연지 안에 철로 만든 용 한 쌍을 돌함에 넣어서 이 화기를 제압하는 게 용이다. 용이 이제 뭐 물 속에서 나와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불을 다스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조선 시대에 이 궁궐은 다 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었냐? 불이었어요. 불 나면 다 없어지니까. 그렇게 해서 이 용을 넣어놨다라는 기록이 있었는데 그게 1997년에 이거를 경회루 안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두 개일 줄 알았는데 한 쌍이니까. 근데 그냥 이게 그냥 기록인 줄 알았더니 이게 유물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철용은 국립고궁박물관에 가면 전시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위에서 본 경회루입니다. 그래서 경회루의 바로 앞에 있는 이 건물이 뭐냐? 바로 수정전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수정전 건물입니다. 경회루 앞에. 수정전 앞에도 뭐가 있다? 월대가 있다. 월대는 월견대의 준말이라 그래서 달을 보는 그런 곳이라고 했잖아요. 달을 관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천문 하늘의 이야기를, 하늘의 뜻을 알아서 백성을 다스리고 그 뜻을 전해주는 것은 임금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건 아주 격이 높은 곳에만 있는 것이 월대가 되겠습니다. 이 수정전은 정치를 잘 수행하다라는 뜻인데요. 이 수정전이라는 것은 고종 때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 수정전이라는 건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수정전 일대, 즉 경회루 밑에 있는 이 영역이 지금은 요거 하나만 건물이 있지만 이 지역이 뭐냐면 권내 각사,
아까 우리 경복궁 앞에는 육조거리가 있었잖아요. 그 육조거리가 있었는데 그거는 바깥에 있는 관청이고 궁 안에 있는 관청은 권례각사라고 합니다. 그 권례각사가 여기에 있었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에 아주 엘리트 관원들이 모여서 정치를 같이 했는데 그때 세종 때에 이 경복궁에서 많은 활동을 했으니까 이곳에서 집현전이 활동을 했고 여기서 훈민정음을 창제를 했다라고 해서 이 수정전을 이야기할 때 이 영역의 집현전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는 고종 때 가보개혁 때는 군국 기무처로 사용이 되었고요. 이후에는 의정부 내각 청사로 활용이 되던 곳이 바로 이 수정전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경복궁을 근정전부터 해서 우리는 코스를 여러 가지 코스가 있지만 동궁도 보고요. 그 다음에 편전 영역, 침전 영역까지 해서 이제 자경전, 그리고 뒤에 흥복전 복원한 영역, 향원지, 그 위에 제일 꼭대기에 있는 건천궁까지, 그리고 옆으로 가서 지복제 내려오면서 경회루와 이 수정전까지 해서 모든 영역을 한번 둘러보는 그런 해설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궁궐들을 지금 많이 찾아가는 우리 국민들도 많고 세계인들이 많이 찾아와서 정말 자랑스럽고 뿌듯한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서 문화재의 가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또한 또 많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복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의 궁궐을 찾아가서 우리 역사도 알고 이러한 문화를 향유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